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추천주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 트렌드를 저는 제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계좌 수익률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 방송할 때 보여드렸던 게 요 위에 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 이상 수익 났어요. 그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금 추정 자산이 2억 700만 원 됐었는데 107% 정도 났다 그죠? 뭐 수수료 다 빼고 수수료를 안 빼면 111만 원인데 수수료 빼고 뭐 하고 하니까 그 정도 107%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 같은 일이 또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이제 저희가 그 지난주 목요일까지 6월 5일까지 봤을 때 이제 2억 2천만 원, 120%. 그러니까 또 일주일 만에 107%가 또 120%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좋은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우리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더 빠르게 이해함으로써 그에 맞춤 전략으로 좀 더 수익률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게 우리가 이제 저 PBR 관련된 기업들 공부하면서 편입했던 종목도 한번 또 강하게 좀 터지는 부분들이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유튜브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희망의 한국 증시 2800포인트 돌파의 핵심 종목. 여기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저 PBR 관련주들, 그 낙폭과대 종목군들 반드시 눈여겨보자라고 했던 그런 전략들이 그대로 또 정확히 정통으로 적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또 올라오는 수익률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5월 30일 날 2억 700만 원, 그 다음에 6월 5일까지는 2억 2천만 원 강하게 오르면서 제가 또 한국경제TV 또 계속 수익률 1등을 현재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에 이런 트렌드가 중요하구나. 이런 종목군들로 나도 포트를 구성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준비한 내용들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또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디커플링.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정확한 뜻은 이제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다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는 상승하는데 또는 이제 아시아 증시는 상승하는데 한국 증시는 빠진다. 자, 이럴 때 많이 표현되는 것이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이제 횡보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서학개미, 요즘도 그렇죠. 서학개미가 상당히 유행을 했고, 미국 증시는 안 망한다. 그러면서, 올랐으면 더 오른다에 대한 부분으로 또 매수, 빠지면 안 망하겠지 하고 또 매수, 이렇게 대응을 많이 해 왔었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제 횡보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6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는 특히 일본 증시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강하게 또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2800선을 또 돌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 미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죠. 관세를 부과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경기에 대한 부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타나요. 어.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단초를 계속 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인하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진을 좀 유도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관세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일으켜서 그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상대 나라에서 누가 다 이 관세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미국이 유리한 짓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 각각 자기네 나라가 유리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어떻게 억지 주장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계속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부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경기 부진, 경기 침체가 미국에 대한 영향을 맞이하고 있고, 대신에 그럼으로써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빌미가 되어가고 있다라. 다만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75% 가까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74.6%가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이제 경기에 대한 부진한 지표가 나오더라도 7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6월 달, 7월 달, 9월 달 이렇게가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빨라도 한 9월 달 정도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과연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 물론 뭐 스트롱 아메리카니까 가능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본다면 제한적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빠지는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제한적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 작은 박스권 형태를 저는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미국에 대한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안 좋은 거죠. 커플링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도 안 오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과에 대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미국은 횡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국내에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자,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조기 대선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소멸되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4월 달에 수급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요. 자,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급을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9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기관이 3조 2천억을 매수를 했고 개인이 4조 7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을 파는 시장이었어요. 4월 달은. 자, 그런데 5월 달로 들어서자마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보면, 자, 외국인이 1조 원 가량을 매수를 했고 거기 기관이 1조 8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대신 개인은 팔았습니다. 자, 5월장 자체는 조금 우상향하는 시장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 외국인은 왜 이렇게 포지션을 바꾼 것인가? 왜 4월 달에는 매도였다가 5월 달에는 매수로 돌아섰나? 관세 문제가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 안에서 바꾼 것은 결국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증시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 모습이었는데, 그럼 6월달 되고 난 다음에 대선 이후에 이루어지는 외국인에 대한 포지션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니까 6월달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자, 기간은 3,200억 원 매수에 그쳤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개인은 2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았다? 바로 외국인들이 2조 1천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6월 4일 같은 경우에는 1조 1천억 원, 하루에 1조 1천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6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20분까지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을 매수를 했어요. 그 정도로 속도감 있는 적극적 매수를 현재 펼쳐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느냐? 결국 한 가지밖에 없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고 지금까지 지수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가지고 우상향을 좀 쏘고 있다고 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25년도가 들어서고 난 다음 시장은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다만 이 희망이라는 키워드는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체감되는 것은 다르다. 차라리 경제지표처럼 객관적인 지표로 나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희망이라는 것은 그런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주관적인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이 무서운 것은 자그마한 희망이다, 큰 희망이나 그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희망만 있더라도 시장은 과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6월달까지 시장은 그런 희망 고문이 될 것인가? 아니다. 그래도 뭔가가 풀어나갈 것이다 하는 인내의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6월달이 되고 난 다음 대선 이후에는 좀 더 강한 슈팅들이 현재는 나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 희망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었는데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는 정책적인 드라이브도 상당 부분 전 들어간다고 봐요. 뭐야? 우리가 출근 늦게 하는 대통령은 봤는데 야, 이 사람은 퇴근을 늦게 하는 대통령이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일 처리에 대한 부분,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움직임들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좀 더 강하게 유입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런 현재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감안해서 계속 그런 디커플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6월달은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당분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도 강세로 넘어왔거든요. 원화가 강세로 넘어오는데, 자,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외환으로 미국 달러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환전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환차익도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거기에 주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블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가 이번 3법 개정이 또 발의가 되는 과정들이었는데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과정들까지도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법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지금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쉽게 꺼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오히려 수급적인 변화와 그리고 바뀐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넘어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당분간 이 강한 일처리에 대한 속도감을 시장은 좀 더 즐기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저 PBR주들 공부하면서 지금 이런 저 PBR주들이 신고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증권주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했는데 그런 증권주들과 그리고 저 PBR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선 증권주들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권주들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미래에셋증권 또는 이제 키움증권 이 두 군데가 점유율은 가장 높은 회사들인데 이 두 회사를 보더라도 지금은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들이고 삼성증권도 현재 신고가를 접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거기 이제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저희가 매수를 했던 기업인데, NH투자증권도 현재 신고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또는 뭐 SK증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교보증권이라든지, 많은 증권사들이 최근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조각 투자에 대한, STO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보다 좋은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보면 보험주하고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보험, 은행주들이. 근데 이 보험과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더 PBR이라는 것과 이제 고배당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일장일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주가가 저렴할 때는 고배당일 수 있어도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 고배당이라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주가의 현재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고배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저배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는 2024년도에 상당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 올랐던 쪽이 바로 이 증권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증권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배당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저 PBR과 증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증권주들에 대한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그냥 눈으로만 봤던 것들이 현재 구체화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이 쉽게 꺼질 수 있는 상승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횡보를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건전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추세적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조금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자, 과거 2016년 12월 달, 자, 여기 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그때는, 이때도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지수가 올라왔었고, 여기에 이 오른 포인트가 보면 20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600포인트까지 약 550에서 6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그것을 이번에 한번 반영해서 보면 2600포인트에서 500에서 550포인트를 올리면 그게 이제 3100포인트, 3200포인트예요. 근데 3100에 3200포인트는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자, 제가 이 자리를 갈 수 있는 선제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죠? 그 선제 조건이 뭐냐? 2800포인트를 터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2800포인트를 목요일날, 6월 5일날 터치를 강하게 해줬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아, 우리 무조건 갈 겁니다. 언제까지? 3100포인트, 3200포인트까지 달려간다는 걸 저는 미리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대표님 여기 쉬지 않고 갑니까? 자, 그거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상승하면서 지금 공을 계속 불러일으켜요. 공이라는 것은 이제 갭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이 갭은 저는 이제 급진 갭이라고 봅니다. 그냥 꾸준하게 쫙쫙쫙 넘어가는 그런 갭이라고 보는 거고, 다만 단기간에 이런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봉이나 월봉에 대한 추세는 깨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6월달, 저는 빠르면 6월달, 늦어도 7월달 안에 3100에서 3200포인트까지는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요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6월 2일 날
지난주네요. 6월 2일 날 삼성물산을 저 PBR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6월 5일 목요일까지 상당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월요일이었고, 자, 이 무거운 대형주가 6%, 6%, 약 10에 12%가 일주일 만에, 그것도 이틀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저 PBR주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그 MC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대표님,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저 PBR주 관심 가지고 사도 될까요? 아,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28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나면, 지금은 3200포인트를 6월달 내지 7월달에 저는 간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런 삼성물산 같은 저 PBR주들, 지주사들이 안 움직이면 절대로 가지 못하는 포인트가 3100에 3200포인트다. 우리가 3100과 3200포인트 근처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지주사들이 움직여줘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높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지금 흐름 자체를 좀 더 부각시켜서 이 시장이 정말 의미를 있다라고, 지금 상승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지금은 이런 저 PBR주들 증시 활성화 관련된 쪽 훨씬 더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우리 빨간줄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상로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이상로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심은 적극적 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시장이 바뀔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객관적 지표로 얘기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장은 희망으로 얘기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희망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그것이 긍정적 지표를 만나게 되면 증시가 도약하겠죠. 지금은 도약하기 전 희망을 품고 있는 국내 증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알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갈 것이냐? 이거 제가 이번 주 사실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한국경제TV 수익률 1위, 제가 또 1등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공개 방송을 자주 열었는데, 자, 요 그림은 반드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개 방송 때도 요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공약집을 보면 둘 다 한 200페이지 이상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키워드들을 제가 뽑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바쁘시니까 다 읽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하게 그냥 제가 요약했는 거 보시면 됩니다. 항상 보면 이런 정책 과제, 정부에 대한 이런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섹터들은 단기간 상승에 그치지 않습니다. 추세 상승을 볼 때가 대단히 많은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우리가 이제 조선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북극 항로 얘기 나오고 또 뭐 부산 이전 관련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한번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극 항로 조선인력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잠깐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우선은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게 이제 LS 마린 솔루션 뭐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한번 바뀔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뭐 현대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죠? 하나엔진, HD 현대마린엔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업종의 중요한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고부가치군이 수출이 늘어나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런 고부가치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본행제 기업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본행제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러면 이쪽의 매출이 확실히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분기, 6월 달에 2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될 수 있는 7월 말 8월 달까지는 이런 본행제 관련된 이런 실적주들도 조선주 안에서 실적주들이 좀 더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함께 저는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카본도 마찬가지고 조선기자재도 함께 보시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AI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세 가지. 자, LLM을 반드시 기억하라. 자, LLM이 뭐라고 했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라 했잖아요. 요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세 군데밖에 없다. 누구? 자, 솔트룩스. 자, 202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났었다고 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자, 그리고 이제 마음 AI라고 있어요. 마음 AI. 자, 가상 인간을 만드는 회사, 마음 AI.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했었는데, 자, 요 기업들, 제가 말한 거 기억나시죠? 자, 요번 일주일 동안 이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자, 솔트룩스가 어떻게 됐어요? 솔트룩스가 뽑아내면서 신고가를 가버렸네? 신고가를 가버렸네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바닥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6월 4일날.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마음 AI는. 마음 AI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만큼 지금은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했던 보람이 느껴지는 시장이거든요.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은 뭐가 있다고? 그럼 우리가 인피니트 헬스케어하고 의료 AI 같이 보라 했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하고 루닛, 뷰노 이런 것들, 그럼 뭐 우리가 딥노이드 그죠? 이런 것들과 함께 엮어서 보는 게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거래량은 조금 부족해도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실적을 물고 있고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용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좀 더 주목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건 아직까지 급등은 안 나왔습니다. 그죠? 신고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거 꼭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벤처 투자와 스타트업. 자, 벤처 투자.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창투사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벤처 캐피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스타트업. 이게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엮이는데 시장에 알려진 거는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DSC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현재는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서 있던 1,500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벤처 캐피탈 업체들은 증시가 좋아질 때 운용 수익이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비상장 업체라든가 상장 업체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증시가 좋아지면 더 수익도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업황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많이 빠져있는 벤처 캐피탈 업체도 지금은 지켜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강했던 것이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는 뭐 LB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씩 돌아서고 있고, 우리가 과거 아주 IB 투자, 자, 그리고 이제 또 바닥에서 우리나라 안에 운용 수익이 조금 높은 기업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월봉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125일선을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좀 더 강한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명량에 예전에 투자했던 대성창도 이런 것들은 컨텐츠 쪽에 투자를 또 많이 하는 기업이니까 또 문화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이 확장되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 놓으시더라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몇 가지를 좀 더 보면 K문화 컨텐츠 푸드 요건 뭐겠어요? K문화 그럼 당연히 엔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엔터 뭐가 있습니까? YG 엔터, SM 그리고 이제 하이브, JYP 기본적으로 나오는 단골 고객들이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음원 유통하는 업체 YG 플러스 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컨텐츠는 드라마 제작사 관련된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뭐 요거 CJ 그룹 안에서 본다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는 꼭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좀 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기업이 이제 오징어 게임 나온다면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반드시 봐야겠죠. 그럼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것도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또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은 바닥권역부터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함께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거기에 특수효과 자이언트 스텝 요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킹 오브 킹스인가 그 이제 예술을 소재로 했던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 자회사가 제작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자이언트 스텝이 투자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고요. 덱스터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는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2차전지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는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면 반드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빼놓고는 지수를 못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낙폭과대. 기본적으로 이제 낙폭과대로 우리가 인식을 좀 하고 좀 보자. 그리고 이제 K방산은 이제 실적도 연관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K방산에서 중요한 것도 이제 무인화와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함께 머금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K방산하면 5종목, 오징어, 독수리 오형제 종목군들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 독수리 오형제 다들 아시죠? 모르시면 그 전에 유튜브 방송 보시면 됩니다. 제가 꼭 집어준 5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탈플라스틱, 미세먼지, 수질 개선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탈플라스틱, 재생에너지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는 풍력을 얘기하는 풍력. 자, 풍력 쪽을 보는 게 나아요. 풍력.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R200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슈를 머금고 있는 쪽을 함께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탈플라스틱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종목군들 보면 이제 대형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효성이라는 게 있어요. 효성. 효성이라는 이제 화학주가 한 가지가 있고 요거는 이제 저 PBR도 함께 엮어서 보면 되겠죠. 또 한 종목이 우리가 이제 S오일. 자, 옛날에 이제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는 S오일인데 S오일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정제 마진이 매출의 한 90% 가까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S오일이 보면 이제 폐기물류라고 해서 이제 폐기물을 처리해서 나오는 기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재활용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탈플라스틱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탈플라스틱이 과거 2022년도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또 명하기도 했어요. 왜 단어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유사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종목군으로 보면 이제 삼육물산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급등을 좀 보여줬던 이력이 있고 또는 이제 뭐 F플라스틱
KC 코트렐. 자, 요게 이제 KC 코트렐이 요즘 이 KC 그린 홀딩스 이런 것들로 또 같이 있었는데, 자, 요게 두 개가 다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보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보면 되겠죠. 에코 플라스틱이나 또는 이제 현재 삼육물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이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역화폐는 우리가 이제 코나아이,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 코나아이.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핑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략했던 기업이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요렇게 이제 공략했어요. 우리는 이제 코나아이를 지역화폐 말고 아이쿠카라고 애들 초딩들 쓰는 이제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코나이를 접근이 조금 힘들다. 대신에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핑거나 또는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나중에 STO와 또 연관될 수 있거든요. 조각 투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하시면 또 괜찮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 이제 핑거. 자, 요거는 이제 서울 온누리 상품권 관련된 지역 화폐죠. 그래서 요거는 바닥에서 이제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니까 요런 거는 가면 길게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요렇게 항아리 패턴이라고 하죠. 각도가 점점 이렇게 좀 작아지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요런 움직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도 그런 움직임 나올 수 있겠다. 여기서 조금씩 각을 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갑자기 깜짝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림 한번 또 뽑아낼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기업은 조심해야 되는 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게. 그 말은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난타가 많다. 난타가 많다. 자, 요거는 기억을 하고 보셔야겠죠. 그죠?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증시 활성화 관련해서 증권주 저PBR, 연기금. 저PBR은 우리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 했어요. 주가 순자산 비율. 저PR은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가 함께 묻을 수 있는 이런 증권주나 지주사, 저 PBR주들 같이 보면 된다 했죠. 그래서 그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시 활성화, 증권주, 저 PBR주, 지주사 얘기를 했으니까 그 지난 시간 방송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지난 시간 했던 요 내용, 저평가 우량주 특집 10년 상승 시작된다. 여기에서 상세하게 지주사가 나와 있어요. 지주사 관련해서. 그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지금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현재 이 분위기가 상당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사실 이제 시장이라는 게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요즘은 주식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또 큰 수익도 나시면 저도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1월부터 6월달 초까지 하면서 120%, 1억으로 출발했던 돈이 현재 2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정확한 정보, 신속한 정보 드릴 수 있는 빨간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주식을 빨갛게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겁게 주식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